2025년도 이후부터는 2019년도에 담배거리 100m로 변경된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편의점 출점도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다음 주 새해 첫날에는 멤버십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 배분율 vs 일시금 어떤 게 더 유리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편의점 창업 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조건입니다. 그런데 조건 제시를 받을 때 배분율로만 받을 수도 있고 배분율 조금에 일시금을 얹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조건으로 받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지에 대해 낱낱이 밝혀드릴 테니 멤버십 중학생 이상 가입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에 GS1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상위 4개 브랜드만 합쳐도 약 5만 개가 넘는 편의점. 대한민국에 5천만 명 인구가 있다고 하면 1000명당 1개꼴인 편의점인데 편의점과 유사업종인 마트와 슈퍼, 개인 편의점 등도 편의점과 함께 정말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생겨날 법도 하지만 I'm still hungry라는 명언을 탄생시킨 히딩크 감독이 생각날 만큼 엄청난 숫자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CU는 월 150 정도로 오픈을 하고 있고 GS15도 월 140개 정도로 오픈을 하고 있으며 세븐일레븐은 약 130개를, 이마트24는 약 100개 미만으로 오픈을 하고 있어 약 한 달에 500개 이상은 거뜬히 오픈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하는 점포 중에는 A 브랜드 편의점을 B 브랜드 편의점으로 바꾸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매출이 나오지 않아 폐점을 하고 옆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냥 폐점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순중가 자체만 따져도 월 약 20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픈할 때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엄청난 숫자의 편의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편의점들의 순중가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는 많이 하락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향을 할 거라고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편의점 숫자도 과연 우상향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편의점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키고 계시던 10평 미만 동네 작은 슈퍼들은 머지않아 모두 없어질 것이 확실하고 이런 폐점하는 슈퍼들의 옆칸을 확장해서 또는 인근에 단백번을 취득할 수 있고 더 넓고 입지 좋은 곳으로 이동하여 편의점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율규약에 문제가 없는 중대형 마트들도 점차 편의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도 평수 큰 편의점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편의점처럼 편의점의 마트화가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 중대형 마트들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요즘에는 개인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도 무인화가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담배 자판기와 주류 자판기가 들어가 있어 판매원이 없어도 신분증 인증만 하면 무인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초기 단계라 브랜드 편의점들은 마음만 먹으면 들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기술과 비용 및 효율성 문제로 보편화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인은 담배와 주류 판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예상하시는 편의점의 미래는 무인화입니다. 멀어봤자 5년, 10년 뒤일 테지만 무인 편의점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내용이고 오늘은 먼 미래의 편의점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인 23년도, 24년도의 편의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구독자님들께서는 편의점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GS15와 CU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대로만 계속 지속이 된다면 CU가 이제 1, 2년 안에 조만간 업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스톱을 인수한 세븐일레븐은 내부에서 엄청나게 문제점들이 터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업계 3등이란 건 변함이 없습니다. 4위 이마트24는 최근 흑자 전환을 했지만
점포수 증가도 타 브랜드들 대비 저조한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폐점도 많아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다른 지표들은 잠시 넣어두고 오늘은 점포 숫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점포 숫자는 곧 브랜드 이미지, 경쟁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나게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담배권 취득거리가 19년도에 처음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50m에서 100m로 바뀌었고 점차 다른 지역들도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들도 2, 3년 내에 금방 바뀔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아직도 안 바뀐 곳들도 많고 더디게 바뀌는 곳들도 은근히 많았습니다. 결국 이런 곳들도 담배권 취득거리가 100m로 바뀌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담배거리 변경으로 인해 서울 지역에서는 오픈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 같은 사례들을 보면 다른 지역들도 조만간 이렇게 되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도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지방 쪽의 대부분은 아직 이 일이 일어나려면 한참 뒤의 일이라 현재는 사실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 심지어 영업 담당들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담당들과 연차가 어느 정도 된 직원들이나 윗분들은 편의점 오픈의 한계를 서서히 느끼고 있습니다. 18년도 12월 기사 내용 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 거리를 50m에서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의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담배 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 출점과 골목 상권의 과다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담배 소매인이 영업 양도를 위해 폐업 신고를 하면 관할구청에서는 폐업을 수리하고 담배 소매인 신규 지정 접수 공고를 내는데 이번 규칙 개정 전 이미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 신고에 따른 신규 지정 공고일 경우에 한해 5년간 종전 거리 기준 50m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19년도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서서히 담배 거리가 100m로 변경이 되었고 5년간 한 번에 한해 양수자에게 50m 거리를 유예해 주는데 5년 뒤인 24년도 어느 시점을 시작으로 예외 없이 무조건 100m로 변경이 되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 점포 100m 이내에 담배권이 있는 소상공인들, 특히 편의점, 슈퍼, 마트 등 소매점들은 양도 양수 시 양수자가 담배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담배 거리가 50m에서 100m로 변경되었고 변경 시점부터 5년 동안 한 번에 한해 50m를 적용시켜준다는 내용인데 5년 후에는 50m도 예외 없이 무조건 100m 적용이 됩니다. 18년도 12월 기사 중 일부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편의점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산업회는 앞으로 편의점을 신설할 때 지자체별로 정하고 있는 100에서 50m의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와 상권 입지 특성을 참고한다는 자율규약을 지난 18년 12월에 발표했다. 당초 3년의 시효를 두고 시행된 이 자율규약은 지난해 말 한 차례 연장돼 24년 12월까지 유효한 상태다. 자율규약이 담배거리 100m 변경과 더불어 함께 생기게 되면서 담배거리에 준하여 브랜드 편의점을 오픈하지 못하게 되었고 한 차례 연장이 되어 24년 12월까지 유효한 상태이나 사실상 편의점이 사라질 때까지 유지가 된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담배거리 100m 변경과 편의점 자율규약으로 인해 24년도 이후에는 서울을 시작으로 서서히 편의점 출점이 제한이 될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던 편의점 점포수는 23년도와 24년도를 지나게 되면 드디어 한풀 꺾이게 될 겁니다. 2025년도 이후부터는 2019년도에 담배거리 100m로 변경된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편의점 출점도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타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담배거리가 100m로 변경된 시점에서부터 5년 뒤부터는 담배 취득이 제한이 되어 곧 서울 지역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필수라 점포수 경쟁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와 24년도에는 회사 입장에서 점포수를 늘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담당들의 방문 타겟이 되는 A급 입지의 마트나 슈퍼 사장님들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는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제값을 받고 매각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인근 100m 이내 다른 소매점들이 담배권이 있다면 25년도 이후에는 영원히 편의점으로는 매각을 할 수가 없어 매각을 희망하지 않는 사장님들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매각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어느 시점에 맞춰 매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23년도, 특히 24년도부터는 A급 입지에 안 나오던 마트나 슈퍼들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권리 또한 높은 금액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 업계들도 A급 입지면 치열한 경쟁 속에 오버베팅을 하여 많은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오픈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근 100m 내 편의점, 슈퍼 등 담배권을 가지고 있는 소매점들이 없으면 이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00m 내 편의점, 슈퍼 등 담배권을 가지고 있는 소매점들이 있으면 가게를 내놓고 싶어도 담배권 취득이 불가하여 무권리여도 편의점으로 넘길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슈퍼, 마트와 같은 소매점들 뿐만 아니라 브랜드 편의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양수 또는 권리 매각 시 인근에 100m 내 담배권을 가지고 있는 소매점이 있다면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24년도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담배 거리가 언제 변경되었는지를 파악한 후 5년 뒤에는 담배 취득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니 평생 편의점을 운영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양도양수 또는 권리 매각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23년도와 특히 24년도는 좋은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마지막 해입니다. 그만큼 높은 권리금이 불가피하겠지만 높은 권리금 때문에 본사에서 임차하여 본부임차 타입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부임차 타입이라도 그냥저냥 매출이 나오는 점주임차 타입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모 브랜드 편의점은 본부임차 타입들의 정상금이 800만 원 이상은 거의 항상 나오고 매출 높은 곳들은 1000만 원 이상 정상금이 나오니 매출 100 중반 정도 되는 점주임차 타입보다 나은 곳들도 정말 많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한 점주님들한테는 이런 좋은 본부임차 타입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국엔 점주임차 타입이 정답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본부임차 타입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오픈할 곳이 없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는 있고 25년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오픈을 하지 못하여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점주임차 타입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편의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점포 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포 숫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편의점에서 필수인 담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거리 제한이 100m로의 변경과 편의점 자율규약으로 인해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오픈이 제한이 됩니다. 담배거리 변경은 지역마다 다르고 오픈이 제한되는 시점은 100m로 변경이 된 시점에서부터 5년 뒤부터인데 그 5년 동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점포를 매각하실 분들은 얼른 하시고 점포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매물이 나올 만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각하시는 분들과는 반대로 점포를 인수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게 담배권은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안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신중히 판단하여 점포를 인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한 해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한 배를 타고 같은 목표를 향해 치열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구독자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3년도는 개묘년 검은 토끼 해라고 합니다. 개는 검은을 뜻하고 묘는 토끼를 뜻하는데요. 저도 바쁘게 살다 보니 영상을 만들면서 처음 알게 돼요. 혹시 저처럼 몰랐었던 구독자님들은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23년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